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품 내용 중에서 논작물, 벼와 맹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벼, 밀, 보리, 보통 약관이 있고 가입 가능한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기본적으로 조사료용 벼를 빼고 수확감소 보장을 하고요. 전 품목 경작불능 보장했습니다. 벼에 한해서 특별약관,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양, 직파불능 부보장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벼의 경우에 보통 약관으로 보장이 되는 게 이양 직파불능 보장, 제2양 재직파 보장, 수확감소 보장, 경작불능 보장, 수확불능 보장. 벼에 대해서는 전 보장이 해당이 되고 밀과 보리는 수확감소 보장과 경작불능 보장만 해당이 됩니다. 각 보장에 대한 지급 조건, 거절 조건 등에 대해서 서술이 가능할 정도로 공부하셔야 될 거고요. 이 과목에 있는 내용까지 연계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품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해당 품목은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보험 목적인 가입 대상 품목에 보장하는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위험을 보장하고요. 각 보장하는 재해는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전부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포함이 되고 조사료용 벼를 뺀 벼에 한해서만 병충해 특약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 7종에 대해서는 5회 시험과 7회 시험에서 종류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벼와 맹류에 대한 보험상품 특징,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고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 시에 보상을 합니다. 3번부터는 각 해당 내용 보장 유형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직파불능 보장, 보통약관으로 보장을 하는 내용이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 농지 전체 이양직파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보상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소멸을 하고요. 보험금 지급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벼의 생육 기간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돗자리를 해서 이양을 하게 되죠. 이양 전에 이 농가리, 논둑 정리 등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이양을 못하게 되면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양을 한 이후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 면적이 10%를 초과해서 재이양을 해야 되는 경우 재이양 재직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 출수인데요. 출수기는 그 농지에서 몇 퍼센트 수준이 출수가 되었을 때를 출수기라고 하나요? 70%죠. 출수기 70% 출수가 되기 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식물체가 65% 이상 고사한 경우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수확기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 수확량 조사를 해서 수확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이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재현율이 65% 미만인 경우에 수확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방금 단계별로 보셨는데 이양직파불능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10%, 제2양 재직파 보장은 보상하는 손해로 의해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양 재직파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제2양 재직파는 한 번만 지급을 합니다.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은 소멸을 하지 않습니다. 유지가 되고요. 제2양 재직파 보장 보험금 보험가입 금액의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면적이 100% 피해를 봤다고 하면 25%가 지급이 되겠죠.
자, 이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다음 경작불능보장보험. 조사료용 벼를 포함한 벼, 밀, 보리 모두 포함이 되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이 되면서 보험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보험금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있죠. 자기부담 비율 10%, 15%, 20, 30, 40%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률이 다른데 보험 가입 금액에서 해당 비율을 적용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사료용의 보험금 지급식은 조금 다르죠. 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여기까지는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경과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의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경작불능보험금은 조건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두 번째가 신청한 경우. 그런데 벼, 콩, 팥 이 세 개 품목은 경작불능보장 보험기간 종료기간이 다르죠. 벼는 출수기 전, 콩팥은 종실 비대기 전. 이 세 품목은 다른 품목과 경작불능보장의 보험 종료기간이 다른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죠. 이 경작불능보장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면 수확감소보험금, 벼의 경우는 수확불능보험금 등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경우에 경작불능보장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 세 품목은 신청과 상관없이 주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다음 수확불능보장. 보상하는 손해로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하고 수확불능보장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수확감소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역시 일정 비율. 이 일정 비율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에서 플러스 15%포인트를 더한 율이 되겠습니다. 수확감소보장 벼, 밀, 보리 전 품목 해당되고요. 조사료용 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비율을 보험가입 금액과 곱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양직파불능보장에서는 병충해로 인한 이양직파불능보장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보셨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이양직파불능보장, 제2양재직파, 수확불능, 병해충 특별약관, 조사료용 벼 품목은 수확감소보장은 없음, 밀보리 품목은 수확감소보장과 경작불능보장만 가능하다. 보험기간 보겠습니다. 벼에서만 해당되는 이양직파불능보장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7월 31일, 이양 한계일이라고 하는데요. 7월 31일까지. 제2양 재직파 보장도 7월 31일까지. 제2양 재직파 보장은 제2양 재직파이기 때문에 이양을 한 날 24시부터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다만 보험 계약 시 이양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겠죠. 다음 경작불능보장 벼와 조사료용 벼 이양 완료일 24시부터 출수기 전 보험 계약 시에 이양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종기는 출수기 전입니다. 다만 조사료용 벼의 경우에는 8월 31일로 정해져 있고요. 밀과 보리는 기본적인 경작불능보장의 보장기간과 동일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까지. 다음 수확불능보장 이양 완료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확감소보장 역시 이양 완료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밀과 보리의 수확감소보장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다만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병해충 보장 특약을 가입했을 때 병해충으로 인한 보장 기간, 보통 약관의 보험 시기와 각 품목별로 동일하고요. 이양 직파불능 보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 수확량에서 가입 가격을 곱해서 하고요. 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합니다. 다만 조사료용 변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와 가입 면적을 곱해서 만원 미만 단위 절사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보험료 자기부담 비율은 공통적인 상황과 동일하고요. 수확불능보험금의 산출 방식은 자기부담 비율이 10%형은 보험 가입 금액의 60%, 경작불능보험금은 45%였죠. 여기에서 15% 플러스된 비율, 15%형은 57%, 경작불능보험금은 42%였죠. 20%형은 55%, 30%형은 50%, 40%형은 45%이고 경작불능보험금은 30%가 되겠습니다. 경작불능보험금 대비 15%가 플러스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이 원리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됩니다. 지금까지 논작물, 벼와 밀, 보리의 상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보장하는 항목과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 및 관련된 내용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